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세계 최대 다자외교 무대인 유엔 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20분간 기조연설을 통해 처음으로 데뷔했습니다. 내란을 극복한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알리고 흡수 통일이 아닌 방식으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광복 80년인 한국과 창설 80년을 맞은 유엔.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의 지원을 발판 삼아 민주주의를 꽃피운 한국이 곧 유엔의 존재 가치를 증명한다며 연설을 열었습니다. 유엔의 도움으로 분단의 상흔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며 산업화를 일궈내고 민주주의를 꽃피웠습니다. 지난해 12.3 내란을 막아내고 민주 대한민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복귀한 것도 유엔 정신의 연장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습니다. 남북관계에 소극적이었던 지난 정부에서 달라진 새 정부의 대북 정책도 설명했습니다.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적대 행위를 중단해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겁니다.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구상은 END 이니셔티브란 이름으로 제시했습니다. 교류, 정상화, 비핵화의 영어 앞글자를 딴 END로 싸울 필요가 없는 확실한 평화를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외신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중단에서 축소, 폐기로 이어지는 3단계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한 한국이 국제사회에 복귀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80년 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았던 대로 한국이 민주주의 회복 경험을 공유하는 선도국가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먼저 기조연설에 나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7개의 전쟁을 끝낸 자신이 국제사회에서 존경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후변화는 사기극이라며 유엔과 유럽 국가들을 비난했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나세용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 룰라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연단에 섰습니다. 6년 만에 유엔 총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7달 만에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 등 7개의 전쟁을 끝냈다고 과시했습니다. No president or prime minister, and for that matter, no other country has ever done anything close to that. 노벨 평화상보다 수백만 명이 전쟁에서 죽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도 다들 자신이 노벨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고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과 유럽 국가들에 대해선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이 최대의 사기극이라며 탄소 배출량 규제가 중국만 이롭게 한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It's the greatest con job ever perpetrated on the world, in my opinion. The carbon footprint is a hoax made up by people with evil intentions. 또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옹호하면서 유엔의 이민자 지원 정책을 맹비난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에는 지옥이 될 것이라고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It's time to end the failed experiment of open borders. Your countries are going to hell.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종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강력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고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하마스에 보상을 주는 격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국 언론들조차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 주장으로 세계 지도자들을 훈계하고 있다고 호평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내란 재판 출석을 거부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6일 열리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첫 기일이라 출석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보석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오는 금요일 열리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재판 첫 공판 기일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갑자기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별개의 재판 절차이기 때문에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든 공판에 출석 의무가 있지, 특별히 첫 기일에 더 무거운 출석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건강 상태에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당뇨, 합병증 등으로 실명 위기에 놓여 있고 장시간 앉아 있는 것도 무리가 있는 상태라며 계속해서 재판 출석을 거부해왔습니다. 지금 어떤 조사라든지 그런 거에 재판에 가고 이런 거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결국 첫 공판이 끝나면 곧바로 이어지는 석방 여부를 결정할 보석 신문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판에 불출석하는 와중에도 석방 여부를 다투는 구속 적부심에는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 재판 외에 다른 재판들도 앞으로 출석할 거냐는 질문에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불출석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MBC 등 영상기자단은 이번 첫 공판의 법정 촬영을 재판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지난해 경기 화성의 배터리 공장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죠. 1심 법원이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최고 형량입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아리셀 공장 화재. 안전교육 없이 투입된 비숙련 파견 노동자들이 대거 희생됐습니다. 참사 이틀 전 배터리가 폭발하는 전조 증상이 있었지만 공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사 1년 3개월 만에 회사 경영진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순관 대표와 아들 박중원 총괄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예측할 수 없던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인재였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막다른 곳에서 작업하는 모습이 너무 위험하게 느껴졌다면서 우리 산업구조 현실에 대해 노동자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순관 대표는 재판 내내 아들이 책임자라며 회피했지만 재판부는 박 대표가 경영 책임자라고 확인했습니다. 또 박 대표는 아들에게 기업 매출은 강조한 반면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아리셀 임직원 8명 가운데 박 대표 등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 구속됐습니다. 박 대표에게 선고된 15년형은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6건 가운데 최고 형량입니다. 유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너무 더 보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눈물 없이는 지금도 1년 3개월 못 살았습니다. 가슴이 꺾어 막혀오고 숨이 안 나옵니다. 15년이 너무합니다. 유족과 대책위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